안녕하십니까, 윤기만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이 원산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국에 60년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 좋게는 Y 바이러스, D 바이러스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바이러스가 60년대에 생성이 돼가지고 두 바이러스가 경쟁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목표로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침투를 하고 학생 단체들에게 침투를 해서 상식이나 윤리의 기준도 없이 정치 인문을 미끼로 거리로 몰고 나와 거리 데모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YD 바이러스는 이 학생들 단체에 침투해서 숙주로 기생하면서 또 하나의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감염을 시키는데 그게 내로남불 바이러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로남불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을 나는 1차 감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1차로 내로남불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자들이 출세와 권력에 눈먼 건달 양아치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현재 한국의 정치계를 지배한 소위 운동권 정치인들로 정치권을 양분하여 독차지하고 있고 노동계, 교육계, 문화계, 각종 사회단체, 지역단체, 이권단체, 이념단체, 종교계, 법조계에 침투해서 이들을 숙주로 기생하면서 모든 갈등을 거기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념 갈등이라든지 좌우의 갈등, 지역적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 빈부 간의 갈등을 조장 확대시키면서 이들을 다시 변종 모찌마 바이러스로 2차 감염을 시켜 이제 갈등 공학이 돼버립니다. 이 바이러스는 종류가 같아서 그런지 이 바이러스들끼리 합종 연행을 잘합니다. 뭉쳤다 떨어졌다를 잘해요. 그러면서 이 한국의 정치계를 양분합니다. 그러니까 Y쪽에 섭외가 된 정치인은 Y계 정치인이라고 그러고 D계 섭외가 돼서 정치인이 된 사람은 D계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수한 합종 연행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면서 항상 한국의 정치계를 지금까지 지배해오면서 갈등 사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갈등의 해결은 반드시 내로남불 바이러스에 1차 감염되어 출세와 권력에 눈먼 건달 양아치 정치들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바이러스의 1차 감염자들은 이 나라를 자기들이 주인처럼 좌지우지하고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로남불 바이러스들이 이 바이러스의 1차 감염자들은 법도 무시합니다. 법도 없어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비근한 예로 사실은 이 내로남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유일한 정치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박근혜였다고. 그런데 이 내로남불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치인들이 합종 연행해가지고 이 헌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은 헌법 84조인가 명시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애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헌법 성문 조항이 있어. 아예. 근데 내가 볼 때 박근혜가 내후나 애환의 죄를 범한 건 없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유일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근혜를 파멸시키고 내로남불의 정권을 탄생시킵니다. 국회는 대무대에 밀려가지고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헌재는 헌법 수호를 안 할 우려가 있다 하는 이 속아웃을 이 판결로다가 이 박근혜를 몰락시키고 내로남불 정권을 탄생시켜서 지금 내각은 허수아비가 되고
비서 몇 명 데리고 청와대가 온 나라의 주인이 된 것 같아. 이 내로남불 바이러스의 1차 감염자들은요, 사회단체나 지역단체, 이권단체, 이념단체, 종교계, 법조계, 노동계, 문화계를 숙주로 침투해서 변종 묻지마 바이러스로 2차 감염시켜버립니다. 이 2차 감염자들이 비대해져 가지고 말이죠. 노조들은 일을 안 하고 밤낮 없이 질러대는 고함 소리에 회사들이 놀래가지고 외국으로 다 달아나 버렸어. 국내에 남는 건 뭐냐 이거야. 이 실업자뿐이거든. 이 해외로 달아난 기업들이 반만 국내로 복귀를 해도 한국은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고. 근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단체들이 너무 목소리가 커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기업 활동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좀 벌었다고 그거 다 내놓으라고 노동자들이 맨날 고함 지르면 그 누가 기업을 하겠냐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기업을 안 하면 누가 노동자를 고용해 주느냐 이런 얘기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야 수입이 생겨서 먹고 살지. 이 고함 질러가지고 다 내보내버리면 그 회사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어디 가서 일을 하고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1차 이 감염된 내로남불 바이러스와 2차로 감염된 이 묻지마 바이러스들이 또다시 자기네들 세력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을 숙주로 삼아서 침투하기 시작했어. 침투해가지고 이 국민들을 또다시 변종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가지고 감염시킨 게 개돼지 바이러스야. 개돼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는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용기만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무슨 방법으로도 설득시킬 재간이 없는 거야. 이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그러나? 용감한 거.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것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60%가 넘었다 이러니 한국이. 상식선에서 사고하고 판단할 능력을 잃은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경제활동이에요. 이 실업자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꾸. 실업자가 증가하니까 실업자가 증가해서 돈을 못 버니까 내수도 안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소비활동을 못하니까. 내수 불황에 빠지고. 그래서 실물 경제가 바닥을 헤어나지 못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출도 현재 줄고 있어요. 이 부동산 값은 서울만 비정상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고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무너져서 4등 국가로 전락해 가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 헌법 1조 2항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내로남불 바이러스의 1차 감염자, 묻지마 바이러스 2차 감염자들의 권력을 다 해소해 버려야 된다고. 국민이 줬으니까 국민이 다시 가져갈 수 있거든.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한국은 다시 영원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가지고 한국전쟁을 도와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필리핀에서 다 배웠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미국 클라크 이 세계에서 제일 큰 해외 공기지가 있었거든. 거기를 통해서 필리핀이 영어권으로 돼갑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영어권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기술도 서양 기술도 제일 먼저 동남아에서 받아들였고 일본 다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필리핀이. 그래서 필리핀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 정치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치인들이 나라를 막쳐가지고 지금 필리핀이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야. 지금 한국보다 훨씬 못한 나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를 한번 보자 이거야. 아르헨티나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던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기도 전부터 아르헨티나를 먼저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만큼 잘 살고 부자의 나라야. 그 박지정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다 한국만한 땅을 샀어. 사가지고서 거기서 한국에 가뭄 들면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 곡식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국민을 먹여 살린다고
근데 그 나라도 지금은 그 나라가 세계에서 특히 노조가 강하다고 그래요. 이 구멍가게 다 하나 만들라도 오픈하려도 노조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나라는 모양이야. 근데 금년에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60%야. 거기도 파탄한 나라라고. 정치권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필리핀, 이 한국에 지금 퍼져 있는 내로남불 바이러스, 묻지마 바이러스, 개돼지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않으면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로 우리가 간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나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조그마한 나라에 참으로 많은 공난이 있었습니다. 침략을 받아보고 남의 나라에 복속도 돼보고 나라도 뺏겨보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역사는 항상 영웅을 보내서 이 국난을 회복시키며 역사를 이어서 온 것이 오늘이야. 이제는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백신을 만들어낸 것이 급선무야. 이 백신을 못 만들어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볼 때는 변종 바이러스가 또 하나 생길 것 같아. 다음 변종이 뭘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 김정은 바이러스가 될 것 같아. 지금 이미 60%의 국민은 개돼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국민이 돼버렸거든. 그 60%가 나머지 40%를 감염시키는 건 그리 어렵지 않거든. 근데 김정은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포장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북한의 사정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렵거든. 이 어려운 고비가 지속되다 보면 이제 다른 건 이제 참아도 배고픔은 못 참거든요. 3일 굶어서 담 안 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는 옛날 속담도 있어요. 3일 굶으면 누구든지 눈이 뒤집힙니다. 극단적으로 북한이 국제 제재에 코너로 몰려가지고 진짜 먹을 것이 떠지면 이제 핵은 있거든.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남한에다 들이대고 한 방 맞을래? 항복할래? 국민, 이 시청자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방 맞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항복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도 남북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한 방 맞아도 남북 통일은 이루어져요. 그걸로 끝이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서 동남아를 다 전쟁을 해서 그 많은 국고를 소비하면서 그 많은 일본 그 국민들을 죽이면서 점령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하고 전쟁만 안 했으면 지금 동남아, 한국 다 일본 땅입니다. 중국, 필리핀 다 일본 땅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와이까지 먹으려고 미국을 공격했다가 수십 년 동안 전쟁에서 확보한 동남아 영토를 하루아침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핵 2발로. 미국에서 한 발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결론을 안 내리거든. 그러니까 한 발 더 떨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수십 년 전쟁에서 얻은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하루아침에 다 철수해버린 거야. 핵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사용되어 본 것은 그 2발이거든. 2발에 의해서 수십 년 전쟁을 끝내버린 거거든. 한국도 사실은 핵에 해방시켜준 거예요. 어? 핵 아니었으면 한국 해방할 능력이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그러면 핵이 통일의 걸림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한국은 핵하고 인연이 깊은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무서운 핵으로 김정은이가 딱 들이대고 한 방 맞을래? 항복할래? 그러면 시청자께서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는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면 안 됩니다. 난세는 영웅을 만듭니다. 영웅이 난세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난세가 되다 보니까 이 난세를 해결할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생겨나는 거예요. 평화시대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전쟁이 발생해야
전쟁이 발발해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해야 영웅이 생겨납니다. 그 영웅은 그냥 탄생되는 게 아닙니다. 영웅을 필요한 난세가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영웅을 만들어서 이 난세를 극복해야 될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참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YD 바이러스가 있었거든요. YD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만들어서 1차로 네로나물 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 네로나물 바이러스. 이게 누구냐면 이게 운동권 정치권이에요. 운동권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변종을 만들어서 이 네로나물 바이러스가 변종을 만들어서 묻지마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사회 각 단체, 이권 단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변종이 또 생겨납니다. 변종이 이제 개돼지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국민입니다. 국민을 이제 오염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나타날 바이러스가 나는 궁금합니다. 내가 볼 때는 변종 김정은 바이러스가 안 될까? 이렇게 김정은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하기 시작하면 남북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 김정은 바이러스가 생성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